저 모닝커피님이 유진님이 옆에 계신 행성가인 누구냐고 그러는데 저 옛날부터 나왔는데 왜 갑자기 저를 모르시면 빨대하고 서민 교수님. 어떻게 저는 좀 약간 당황스럽고요. 저는 서민입니다. 진행 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연? 네, 너무 알죠. 우리 누나 이름은 서현. 얘는 김연. 예. 근데 김연은 나쁜 놈이야. 김연에 대해서 혹시 요즘 지분 좀 그렇다. 김현, 서현, 조민, 서민? 좀 그러네 이름들이 다. 김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좀 알고 말해보세요. 있는 거 뭐 유명한 거 뭐 대리기사한테 폭행하고 갑질. 갑질하고. 그러니까 김연이 폭행한 건 예, 아니지만 폭행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어쨌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갑질하고 그쵸. 너 나 네. 누군지 아냐? 그쵸. 네.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본인의 어쨌든 특권의식이 좀 찌들어 있는 게 많이 보여 있죠. 근데 그 인간을 누가 참교육했을까요? 바로 박정원! 왜 네가 대답하니? 우리 양그래 이대남님 발언권 주라고 박정원 관련해서 내가 독점이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 이상형이라고. 양문석 가지면 안 되니? 아, 들어. 김현 의원이 어제 저한테 모렴치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와 좀 발언 취소를 받아주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간사가 봉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행태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염치가 없는 것을 몰염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김현 의원이 뭐 사과할 거라고 전 기대도 안 했어요. 예. 사과하면 김현 의원이 아니죠. 그리고 모렴치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증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게 모렴치예요. 예? 그런 게 모렴치라고. 예? 사회적 약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렴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얘기는 드립니다. 대리기사가 직접 얘기한 게 싱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보도가 다 됐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현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렴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렴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요. 염치가 없다는 거.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고 사회적 약자한테 그렇게 갑질해놓고도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위세라도 되는 양 국회의원증 들고 정부 청사 드나들면서 출입증 내밀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겠다고 하는 게 모렴치라고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5분째. 뭘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30분째인데 빨리 주시라고요. 두 명은. 잠깐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도 거짓말하면 빨리 주시라니까. 공범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정원 의원님. 대리기사 사건에 관련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공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발언하지 않은 걸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 무죄가 받았어요. 박정원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리기사 사건 건 그거 종편에서 조작했잖아요. CCTV를 가지고. 알고 얘기하세요. 그런 걸 바로 무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김현 의원의 주장은 주장이에요. 그 대리기사 인터뷰 제가 직접 가서 했고요. 전 당시에 TV조선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있었어. 그리고 당시에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조작했다고요? 저희가 뭘로 어떻게 조작을 해요? 예? 뭘로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 불러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했잖아요. 그게 잘한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폭행 공범이 아니라는 그 취지의 재판이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곡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아시라고요. 염치를 아시라고요. 그래야 염치를 남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 견광부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해하겠습니다. 아우 일단 박수.
저렇게 잘 때려잡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 김현이 막 뭐 무식한 거랑 지식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식과 무식의 그 차이를 결판 짓는 건 공부를 막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인성이 됐냐 안 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한테 주는 칼이랑 살인자한테 주는 칼이랑 같은 칼이어도 용도가 다르잖아요. 김정숙한테 주는 칼도 김종숙한테 주는 칼도 다르고 그렇듯이 이제 뭐 이 정치인들도 인성에 따라서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식이 되고 지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현이 딱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김현이 아까 자기 무죄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죄는 폭행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김현과 그 세월호 유족들이 같이 술을 먹었잖아요. 예. 세월호 유족이 폭행을 했고 김현은 그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갑질한 것도 무죄를 받은 것처럼 얘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항상 물타기 하는데 박정훈 의원은 너 옆에 있던 그 니네 같은 팀에서 때렸잖아. 근데 네가 정상적이면 그걸 말렸어야지. 그 얘기인 거잖아요. 김현이 이제 그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박정훈 너는 뭐 TV조선 그런 종편 같은 데 있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정훈 의원은 동아일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난 TV조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놈들도 있는데 그게 진짜 치욕적인 그런 소속인데 그렇죠. TV조선이 어때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진짜 종편이 조작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뭘 조작을 해? 그것도 더구나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조작했다는데 김기춘이 인성 가르쳤나? 김현한테? 왜 그런 바보 같은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짜증나는 건 이제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행위인데 네. 어쨌든 그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랑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민주당은 뭐 진짜 세월호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전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듯이 이렇게 막 추모하고 아직까지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NHK 룸살론도 유명한데 송영길도 막 5.18 파리 하면서 그런 가면을 쓰고서 있는데 정작에 하는 짓들을 보면은 룸살론 가거나 그쵸. 아니면 김현 같은 경우에는 갑질을 하거나 그런 행위들이 진짜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러니까 세월호도 우리는 유가족이고 평생 유가족이잖아요. 유가족이 직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가족이니까 모든 사회가 나를 애도하고 불쌍해하고 내가 깡판을 치는 걸 다 이해해줘야 돼. 난 약자니까. 난 유가족이잖아. 그런데 더 어려운 대리기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리기사 앞에서 자기는 약자니까 자기가 하는 이런 모든 폭력과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 용인받아야 되고 이해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예. 문제는 김현은 그 약자들 옆에 서서 같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작 힘을 가진 권력자인데 권력자가 정말 사회적 약자인 국민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면서도 자기는 약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배려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하나 보호하려도 좀 돈이 많이 들지만 김현 정도 되는 덩치를 보호하려면은 온 나라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문재인이 앙탄 내려가면서 경호원수를 늘렸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과방위에서는 사실 방송된 얘기도 했지만은 막 최민희 같은 경우에도 또 무쌍을 찍는다고 하면서 개딸들한테 찬양받고 또 김현도 사실 잘 모르던 정치인인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 말고 갑자기 지금 또 떠오른 거는 오히려 너무 강경 발언을 하면서 개딸한테 표심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국힘 의원이 말할 때마다 맨날 껴들어서 전문 용어로 갱세에 놓는 게 바로 김현의 특기인데요. 친일파? 근데 그 뉴라이트? 네, 저기 이대남님은 예. 이성애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니 박정훈 의원하고 사귈 수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사귀겠습니다. 정훈이 형 사랑해. 교수님 얘네랑 한동훈 위원장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미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어떻게? 아니 고 작가님한테 좀 정말 너무너무 이게 참 여자로서 대한민국 여자가 살기 어려운 게 고 작가는 한동훈 대표한테 저런 마음이잖아요. 사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은 또 박정훈이랑 사귀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저 같은 여자들은 누구랑 사귀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뭐가 웃겼냐면 최민희가 이제 둘이 막 싸우니까 네. 아 휴정합시다 이러잖아요. 박정훈한테만 그런다? 이게 만약에 박정훈이 아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 자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난리를 치고 혼자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박정훈이랑 김현이랑 싸우니까 아 휴정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내 라이벌이 최민이야? 죽고 싶다. 아, 그래서 최민희가 또 박정훈한테 시간도 은근 또 잘 주는 것 같아요. 막 네. 1분, 2분, 다시 또 그러니까. 1분 주고. 그리고 5분까지 박정훈이 줘. 뭐라고 예, 막 얘기를 하면은 씩 웃으면서 그래도 내가 정책리에 된 왜 애교질을 한다? 코고모가 벌렁거리면서 아주
그 영상 짧게 모아놨습니다. 아, 최민희가 박정훈한테. 네, 박정훈한테 플러팅 거. 아, 진짜. 보자.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네. 2분 드리세요. 아니, 김우영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박정훈 의원님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 그게 의원님 모욕죄라고.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1분 다시 드리세요. 박정훈 의원님 계속하세요. 박정훈 의원님이 1분을 다 쓰시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1분을 다 쓰시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세요. 다시 1분 1분 다시 주세요. 다시 1분 드리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너무 아주 너그럽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그걸 그냥 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챙겨주네요. 내 목표가 과방위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박정훈한테 100분 줄 거야. 100분. 근데 그러면은 나온 김에 내친 김에 네. 박정훈 관련해서 영상 하나 더 볼까요? 너무 좋죠. 박민 사장님, 예. 요즘에 친일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든지 강제징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 친일파 아닐까요? 주변에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의 논리라면은 일본을 용서하자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일본과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파로 아마 매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친중 세력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모르지만 뭐 있을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실체가 있는 친중행입니다. 그죠? 중국의 중국몽이라는 게요.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해서 중국이 내걸은 것이고, 그리고 장기 집권에 따라서 세계 정세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보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친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친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일본은 35년간 강제로 우리나라를 유린했지만 중국은 수천 년간 우리나라를 유린했고 우리나라 것들을 자기들 것처럼 갖다 쓰고 이런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고요. 가까이는 6.25 남침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나라입니다. 맞죠? 제가 갖고 있는 역사관에 문제 있는 부분 없죠? 민주연구원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서를 낸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본 기억이 있어요. 예. 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찐해. 박민 사장보다 박정훈이 이번 KBS 광복절 논란에서 더 멋지네. 예, 더 잘 써줘. 박민 사장 어떻습니까, 이장님? 제가 다른 영상 보긴 봤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저런 자리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기회로 삼아서 차라리 진짜 당하더라도 사실관계, 역사 관계만큼은 제대로 잡는 그런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면은 그 답답해서 못 들어주겠어요, 이거. 정말 역시 미는 안 된다는 정말 그 법칙이 계속 맞아들고 있습니다. 진짜. 여야 의원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뉴스 이거 누가 나갈까 이거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면서요? 시축한 거 아니야? 시축, 네, 시축이 시축.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뛰지 않았구나. 누가 뛰었어? 까더라고. 서영규가 뛰었나? 골키퍼? 야, 소영과 꿀팀 한골 못 넣어 못 넣어. 아니 난 웃긴 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공을 딱 찼잖아. 그럼 공이 날아가면서 앞을 봤잖아. 근데 누가 그 장면을 탁 캡처해갖고 얘는 왜 공을 안 보고 카메라만 보냐는 거야. 얘는 환자를 나르시스트라는 거야. 그러면서 공을 이렇게 찼잖아. 앞에를 봤냐? 카메라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을 찼을 때 카메라를 의식한다는 거야. 저 장면 갖고 누가 또 그렇게 그 장면만 딱 캡처하고 왜곡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래서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박정원 의원도 그렇고 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있나 봐요. 혁이잖아요. 혁. 예, 예. 훈으로 고칠 마음 없어요? 박정원 내 거라고. 내라고. 지금 최민희 집착 떼는 것도 힘들다고. 아 진짜 최민희, 김유진, 서민 삼각관계. 시민이가 아니라 박정원. 박정원을 놓고.